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명곡을 재해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한 수 한 수 심혈을 기울여서 두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감상만 하셔도 기력 증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보는 이창호 구단의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쥐게 했었던 1990년대 기보입니다. 리나이펑 구단과 두었던 동양증권배 결승전 최종국판인데요. 초반 50수 정도 감상해 보시면서 요즘과는 감각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강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강좌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창호 구단의 100번, 리나이펑 구단의 흑번 대국입니다. 동양증권배 결승전 5번기에서 두 기사가 2대2의 팽팽한 이제 승부에서 마지막 한 판 승부만을 남겨둔 최종 대국이에요. 리나이펑 구단 하면은 두턴 기풍을 구사하여서 이중허리라는 또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허리라는 뜻은 한 번 베어도 또 한 번에 또 허리가 남아있다고 하여서 그래서 이중허리다라고 좀 그러한 별명을 재미있는 별명을 지었던 것 같아요. 한편 이창호 구단도 뭐 두터운 기풍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의 또 전성기 때도 리나이펑 구단과 기풍이 좀 비슷하다고 하여서 오히려 더하다, 두터움이 더하다 하여서 삼중허리까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저는 이창호 키드로서 어린 시절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기보 공부를 많이 하면서 좀 실력을 키웠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의 관점을 보면은 소목에서 이렇게 한 칸으로 걸쳤을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밑을 붙여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인공지능 추천으로 최선이고 가장 간명한 진행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변으로 벌려가면 일단락이 되고 다시 귀에 걸칠 때에도 이렇게 한 칸으로 많이 걸쳐가는 편입니다. 특히 변의 돌이 놓여 있을 때는 나를자로 잘 걸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협공을 갔을 때 이렇게 한 칸으로 협공을 갔을 때 나를자를 씌워야 하는 형태인데 나와서 끊었을 때 흙이 이 한 점을 가져가는 자세가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변의 벌림에 돌이 놓여 있을 때는 걸칠 때 나를자 걸침보다는 한 칸 걸침이 더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인공지능 추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마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갔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소목 이제 뭐 걸침 가운데서도 무조건 뭐 이렇게 한 칸이나 나를자나 걸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여유 있게 뭐 눈목자나 두 칸도 많이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창호 구단이 100번인데 협공을 갈 시에는 좀 협공 정석이 상당히 좀 복잡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목자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 유행 정석이고 그리고 이제 실전에 나오는 진행이 입구자를 받으니까 변벌림 1, 2비전 두 칸으로 아주 평범하게 과거에 이제 많이 두어졌던 정석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는 변벌림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과거에는 일단은 무조건 돌의 안정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서 변벌림으로 일단 안정을 하고 어떠한 정석이든지 간에 일단락을 시키는 그러한 개념이 컸었는데 요즘은 굳이 변벌림을 하지 않더라도 발 빠른 걸 더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여기서도 이 눈목자 걸침 자체도 약간은 느슨하다고 보고 있고 뭐 이렇게 받는 수는 굉장히 좋은 부분적으로는 정수입니다. 예, 이렇게 실제로
두 칸을 벌려서 안정을 하면 백이 약간은 발이 느려서 좀 손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백이 이제 둔다면은 인공지능 시대 기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흙 두 점을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모양을 좀 눌러가면서 발전성을 누르면서 좀 퀴즈는 발빠른 착점을 좀 추천을 해요. 좀 어려워졌죠. 좀 패러다임이 확 바뀐 부분인데 특히 초반에서 보면은 어떠한 부분전에서 변벌림으로 안정을 하는 것이 발이 느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실전 진행인데 특히 지금 좌하기 정석에 백으로서는 이 붙임의 자리가 워낙 큰 곳이고 또 흙으로서도 이 붙여가는 자리가 워낙 큰 곳이어서 지금은 몇 수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흙이 조금은 활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실전 진행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좀 느긋하게 안정을 하면서 초반엔 좀 무난하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초반부터 치열하게 충돌할 때가 많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을까? 뭐 단 1%라도 떨어지지 않는 승률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수를 두기 위해서 많은 프로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변벌림으로 안정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변벌림 가장 무난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3-3의 자리를 추천하는데 이 흙의 돌이 지금 만약에 백이 이렇게 붙어서 싸움을 걸어온다면 백도 지금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돌과 돌들이 엉켜가면서 전투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백이 공격을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지킴으로 웅수를 한다면 그때 가서 변으로 벌려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백이 만약에 돌이 이곳에 놓이게 된다면 흡사 한 칸 걸침에 나를자 협공을 간, 그러니까 한 칸 낮은 협공을 간 형태와 똑같이 됩니다. 붙이고 젖히고 고친 결과죠. 이렇게 되었을 때 뚝도 충분히 쌓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흑석점을 공격을 한다면 약간 떨어져서 요 정도 자리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흑도 한번 이렇게 일단 급소 자리, 물론 밭전자여서 바로 째고 나오는데 한번 이제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중앙 쪽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자세 잡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서로 싸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단은 안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해야 되지만 미리미리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너무 두텁게 약간 발이 느리게 안정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과 돌이 뭐 백도 미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고 보고 큰 곳을 차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자, 실전에는 이제 변벌림으로 안정을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장면이에요. 실전에도 나를자로 이제 안정하는 정석이죠. 이 정석 많이 두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두었던 정석 중 하나인데 인공지능은 이런 자리 지키는 것도 약간은 발이 느리다고 봐요. 뭐 걸친다든지 뭐 또는 벌린다면 좀 조금이라도 더 가서 모양을 좀 넓게 만드는 형태를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실전 진행인데요. 몇 수 두지 않았는데 흙이 조금은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나를자 걸침. 나를자 걸침이냐 3-3이냐 항상 고민되시죠. 인공지능은 뭐 묻지마 3-3이라고 하는데 걸치는 수도 3-3과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 우리 아기가 여러분들께서 3-3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뭐 나를자 걸치면 3-3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걸치는 것이 3-3 심입보다 좋은 승률로 추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자, 나를자로 받아주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를자 정석, 이제 과거에 이제 국민 정석, 바둑을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정석, 나를자 정석이 등장했어요. 자, 나를자를 두었을 때는 백이 여기서 이제 받아주었는데 받아준 상황에서는 흑도 지금 두 칸 벌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정을 빨리 해라라고 지금 알려주는 이유는 돌수를 보시는 거예요. 흑은 2점, 백은 3점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안정 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까 좌하기에서는 3대 3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 빼도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었고요. 지금은 2칸 정도로 가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나를자보다는 이제 붙여서 이렇게 모양을 상대가 이어서 받아줄 경우에 양호구를 쳐서 좀 더 단단하게 이제 모양 잡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뭐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과거라면 이렇게 그냥 이어서 두는 정석을 많이 두었었는데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는 뭐 다양하죠. 이렇게 막아서 내려와서 관통하면서 귀를 살려주고 또 변해서 이렇게 두터운 진행으로 공격을 통해서 풀어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귀를 지키면서 귀에서 뭐 그냥 늘어서 받아준다든지 해서 한 점을 챙기고 다시 변벌림으로 이러한 진행도 둘 수 있고요. 뭐 다양한 선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에 나를자로 달리는 수는 요즘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이유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고 이제 손을 빼고 어디론가 진행을 했을 때 흑이 이 자리를 두고 변벌림을 하더라도 이 교환 자체에도 백으로 손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다양한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죠. 뭐 이렇게 되역공을 간다든지 붙인다든지 뭐 이러한 진행도 둘 수 있기 때문에 좀 백한테 선택권을 주는 약간 느슨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자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은 보통은 붙이고 이렇게 젖히는 수를 추천한다는 거. 요즘은 이런 정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실전 진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전은 받아주고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과거 바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바둑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시라면 과거의 그 기보를 놓아보면서 좀 바둑의 기본기를 닦아도 오히려 더 좀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도 지금 보시면 한 칸의 자리 고저장단을 맞춰서 상변에 좀 모양을 갖추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때는 이 한 칸과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착점이 있습니다. 아마 공부가 좀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수를 아실지도 몰라요. 변 벌림에 돌이 놓여 있을 때는 화점 나를자 걸침에 바로 위를 붙여가는 착점이 아주 유력합니다. 특히 지금은 좀 베개 모양이 약간 저 위에 눌려 있어요. 우측의 형태가 이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 흑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상변의 발전성은 커지고 또 변의 발전은 약간 눌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를자 걸침에 뭐 과거 바둑에서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조장단 맞춰서 무난하게 두었었다면 요즘은 돌이 붙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바둑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부분이 이제 돌이 붙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전에는 이제 이렇게 한 칸을 이제 뛰고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렇게 나를자를 달리고 변으로 벌려간 수가 아주 무난해 보이지만 인공지능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느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많은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를자보다는 3-3이 낫고요. 지금도 흑은 뒤로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변에 백돌이 놓여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좋은 결과예요.
호구를 치더라도 이렇게 호구 치고 한 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변에서 이 뭔가 흙이 두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좋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도 뒤로 막아서 이렇게 좀 백을 넘겨주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전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나를자보다는 지금은 3-3이 더 나았던 시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들여다보고 나를자를 두는 것이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많이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 진행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부분전에서 일단 첫 번째 정석이 우하 쪽에 이 눈목자 걸침의 두 칸 벌림, 백이 약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좌하 쪽에 또 이 백이 이 붙여가는 자리를 생략했기 때문에 흙이 먼저 이 자리를 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흙의 플러스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좌상귀 쪽에서도 그리고 우상귀 쪽에서도 흙이 조금씩 앞서 나가는 국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흙이 그래도 초반 몇 수 두지 않았습니다만 7대3 정도로 우세한 국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변의 공간이 채워졌기 때문에 상호 간의 좀 발전을 없애는 차원에서 이 어깨 짚어가는 좌변의 백의 발전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어깨 짚어가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지금 이 어깨 짚어가는 수, 인공지능이 많이 추천하죠.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붙여가는 수는 이 흙 두 점을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요 형태에서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 쳐서 이렇게 한 점이 뜯기죠.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로 흙이 좀 많이 당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킨다면 이제 실전에는 이렇게 지켰는데 이 수가 좀 최대한 단단하게 지킴으로 과거에 많이 두어졌던 착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금 인공지능 기준에서는 밀고 백도 이제 젖혀서 기세로 젖혀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최대한 모양을 키워라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끊는 약점이 남아 있어서 백도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다시 변벌림으로 최대한 좀 발빠르게 지키면서 또 선수를 잡아서 변의 벌림까지 큰 곳까지 차지하여서 두는 것을 추천하네요. 자, 실전에는 지금 보시면 한 수 한 수 크게 문제가 되는 수는 단 한 수도 찾아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수순들을 살펴보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떨어지는 수들은 있었습니다만 아주 무난한 진행으로 둔다는 특징이 있고요. 실전에 이제 좋은 곳 변으로 다가가면서 두 점을 압박하니까 눈목자로 중앙으로 이제 행마를 하는 것까지 인공지능 추천수예요. 네, 아주 무난한 흐름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돌의 흐름이 하변으로 옮겨가는데 일단은 흙은 좌변을 어느 정도 견제했고 백의 입장에서 흙의 발전을 봤을 때 상변과 하변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변 쪽은 흙의 돌수가 이미 좀 많이 투자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꽤 단단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변 쪽은 돌수가 좀 부족하죠. 보시면 한 6개 정도 돌수가 투자되어 있는데 약간은 허술해 보여서 하변에 들어가는 자리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블루스팟의 자리였어요. 이 수가 좋은 자리인 이유는 바로 이 다음 후속 수단에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침입하는 수가 지금 아주 유력한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이 형태가 여전히 이 정석 많이 두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전에 이제 나온다면 이렇게 침입하는 수가 이제 과거에도 많이 두어졌던 유명한 수법인데 여러분들 요즘 인공지능 기준으로 이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모양 잘 지켜보시고요. 일단은 흑이 실전의 변으로 다가가는 자리는 어찌 보면 기세예요. 백한점을 공격하면서 근거를 없애겠다라는 뜻인데 사실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이 침입수가 통렬하니 아예 그냥 지켜서 받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걸 추천해요. 정말 무난하죠?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인데 일감으로는 누구든지 이 자리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흑이 뭐 중앙으로 한 칸 뛴다면 돌이 양분되어서 흑이 곤란한 상황이고요. 백도를 틀어 막아야 되는데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부침입니다. 근데 이렇게 치받아서 건너가게 되면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젖혀놓고 들여다보는 자리까지 선수로 맞아서 흑이 많이 당한 형태가 돼요. 이렇게 되면 호구를 치더라도 무거워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흑도 이런 모양에서 침입수가 나왔을 때 변벌림 돌에 가까이 우군이 하나 놓여 있어야 이 침입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너가는 다음 수를 결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주변에 받쳐주는 돌이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입하는 수가 유력한 장면인데 만일 이때 흑이 입구자를 두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형태도 아마 예전에 좀 많이 바둑 공부도 하셨던 분들은 두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두었던 형태인데 이 선을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늘어서 이으면 건너가겠다 하는 수와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하면서 좀 처리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건너가서 살긴 살았지만 망하는 형태더라고요. 이게 살아도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켜가면 살아도 흙이 두터워서 흙이 유리하고요. 그렇다면은 뭔가 약점을 뭐 이렇게 바로 끊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곳을 막더라도 찝는 자리가 선수여서 젖혀가는 순간 백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사실 과거에 많이 두어졌던 형태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느는 수가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굉장한 실수다. 무려 30% 정도 추락합니다. 승률적으로요. 그러면 대실착이거든요, 보통. 보통 한 10% 넘어가면은 저희가 실수라고 하고 한 20% 하면은 큰 실수, 30% 정도 하면은 거의 패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렇게 는 수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는데 이 는 수로는요 이렇게 차렷해서 일자로 느는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이렇게 두고 흑도 약점을 이어야 되는데 다시 중앙 쪽을 젖혀갑니다. 젖혀놓고 다시 한 칸을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약간 돌이 특수한 상황인데 이 변벌림에 두 칸의 돌이 있어서 흙이 이렇게 나오고 뚫고 나오고 이러한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보시면 이러한 진행으로 되었을 때 백돌의 한 점이 흑돌 전체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가는 수는 안 되죠. 자충으로 두 점이 잡힙니다. 근데 지금 찝어서 약 단점을 끊고자 하는 자리를 AB로 맛보기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백이 성립합니다. 아주 유력하고요. 그래서 물론 돌이 특수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느는 것을 추천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늘어서 건너가는 수로 기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너가더라도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백 전체가 여전히 미생이에요. 그래서 백이 좋은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은 인공지능은 이렇게 그냥 차렷해서 늘어서 젖히고 한 칸 뛰어서 흑돌이 만약에 이렇게 수를 지금 보시면은 내고자 약점을 끊어 오더라도 이렇게 약점을 끊어 오더라도 이렇게 두 점을 제압하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분명
하변의 이 침입수는 다음에 이 자리를 침입하겠다라는 의도로 두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술길을 막상 한 수 한 수 해보니 보통은 흑돌이 없을 때는 이렇게 건너가도 백이 뭐 안정을 한다면은 건너가서 확실히 사람만 있다면은 뭐 실리로는 만족이니까 둘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렇게 수를 읽어보면은 여전히 백이 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차렷하는 수를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아마 여전히 이렇게 늘어서 두었을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때 이창호 군단이 아주 재미있는 수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선에 이렇게 저공비행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침입수. 네, 아주 멋진 착점으로 보이죠. 일단은 만약에 흑이 막으면은 흑돌이 양분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흑도 위로 막아서 백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건너가는 것은 별게 없어요. 네, 흑도 워낙 두텁고 백은 미생인 장면이고요. 백은 뭔가 더 해야 되는데 실전입니다. 젖히고 위를 막으니까 늘어서 이어만 준다면 이렇게 건너가는 자세가 제격이에요. 이렇게 해서 치받아서 크게 살아버리죠. 이렇게 되면 선수로 살아서 백이 만족입니다. 사실 이선의 개념이 과거와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좀 확연하게 바뀐 부분이 있는데 예나 지금은 이렇게 만약에 이선을 선수를 잡아서 살아간다면 지금 이 진행은 흑이 망했습니다. 특히 이 두터움을 가지고 뭔가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양쪽 변에 백돌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흑이 좀 소위 저희가 이야기하는 가죽 장사다. 알맹이는 없다. 그러니까 실속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이때 그냥 건너가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 이 진행은 백이 망했고요. 실전에 젖히고 따라서 젖히니까 이제 이어달라라는 주문인데 여기서 아주 멋진 사석 작전이 등장합니다. 리나이펑 구단 전체 두터운 바둑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돌을 버리면서 일단은 백돌을 양분시켜서 막는 수가 정수였고요. 백도 찔러야 하는데 막아서 여기서부터는 외길입니다. 단수를 쳐서 나올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흑돌이 잡히는 형태예요. 수상전 놓고 보면 흑은 두 수고요. 백은 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좀 백이 귀를 가져갔습니다. 석점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흑이 두터워요. 그래서 이제 흑으로서는 이때 막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고요. 인공지능 추천수였습니다. 네, 정말 잘 두죠. 멋진 수죠. 돌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두텁게 대세를 가져가는 흑인데요. 자, 제가 50수 정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48수까지 왔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거의 5대5로 호각입니다. 놀랍죠? 과거에 이제 두었던 바둑인데 서로 간에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전에는 좌변을 두 칸으로 덮어 씌웠는데 한 칸의 자리를 추천하더라고요. 좀 더 단단하고 두터운 의미가 있어서 한 칸이 두 칸보다 낫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50수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블루스팟의 자리예요. 두 칸. 네. 이 한 점을 뭐 가볍게 버릴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타협을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잡아달라, 뭐 끊어달라라는 주문인데 만약에 뭐 이렇게 붙이면 이 한 점을 그냥 버리더라도 백이 이미 충분히 삭감을 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만족이고요. 뭔가 뭐 버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살리겠다는 건지 애매한데 이렇게 두었을 때는 잡아도 한 점을 잡아도 손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실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하는 모자 씌움이 등장했고요.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기준 6호반 기준으로 봤을 때 상호 간에 좀 무난하게 5대5로 호각으로 어울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예전에 두어졌던 1990년대 대국이에요. 동양증권배 5번기 2대2의 상황에서 최종국 이창호 구단에게 그 최연소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게 했던 아주 기념비적인 그 한 판의 명국을 가져와 봤는데, 사실은 중반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변화들을 보면 요즘 인공지능 시대나 예나 지금이나 프로들의 실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술기가 정확하고 네, 좋은 수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포석에서 진행에서만큼은 정석 선택에서만큼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정석 한 수 한 수에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전의 바둑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과거 바둑 좀 리뷰를 해보면서 요즘과는 어떠한 개념들이 달라졌는지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급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전의 강좌들 앞으로도 많이 준비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